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관심과 일부는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 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이런 난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단체야? 어떤 일을 하는 단체야?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단체인지 엄청난 의문을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광복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절대 취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김영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 시키면 안 된다고 내세운 명분 중에 하나가 뉴라이트다 이거거든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미는 후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후보가 자격이 허술했던지 해서 탈락됐죠. 점수가 좀 부족했던지. 그래서 김영석 교수를 이제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이 뉴라이트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취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광복회가 기자들에게 낸 보도자료에 그럼 뉴라이트는 뭔가 아홉 가지 기준을 자기들이 적시하면서 이러면 뉴라이트다. 이거 정말 이건 웃기는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의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다 하면서 9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9가지 기준 한번 보세요. 자, 1번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러면 뉴라이트라는 겁니다.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면 뉴라이트랍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한다. 이러면 뉴라이트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린다. 이러면 또 뉴라이트입니다.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다. 이러면 또 뉴라이트입니다. 일제 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한다. 이러면 또 뉴라이트랍니다.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러면 또 뉴라이트랍니다. 또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하거나 단체 등은 전부 뉴라이트다. 여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뉴라이트 이꼴 친일파다 라는 광복회의 정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이 뉴라이트의 판별 기준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마구 그냥 갈겨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검증하는 기관인가 광복회가? 개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기관이 광복회예요 지금? 광복회가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광복회가 자신들이 100% 확실하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면서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상대로. 이런 단체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리고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광복회가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뉴라이트를 토착 외구로 몰고 있다. 참, 진짜 이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지금 광복회가 이야기하는 그 9가지 기준, 뉴라이트가 되는 9가지 기준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이 반론이 또 재밌습니다. 무슨 소리냐? 1번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라고 했죠. 자, 그런데 반론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건립 이후에 1대, 2대, 3대 대통령이 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아닌가요? 상해 임시정부에도 초대 대통령을 했고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나서 1대, 2대, 3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면 친일파라고? 도저히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이지 않죠. 자, 두 번째,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해도 뉴라이트다. 그러면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또 친일파입니까? 뉴라이트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박수 친 사람도 저도 박수 쳤는데 그럼 뉴라이트입니까?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영화를 본 177만 명이 모두 친일파라는 모욕적인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자, 세 번째. 심지현 경남대 명예교수의 비판입니다. 광복군으로 국내 진공을 준비했던 장준하, 김준엽은 당시 임시정부 지도자의 파벌 싸움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그 임시정부를 폄훼했으니까 독립운동가인 이들마저도 뉴라이트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특히 북한이 1972년 출간한 역사서 조선전사에는 임시정부가 인민이 피 흘리고 싸울 때 미제국주의자들의 도움으로 독립을 선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아양을 떨면서 원조를 구걸했다고 한 구절이 있는데, 그럼 임시정부도 반인민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반인민적 정부라고 비판한 북한도 뉴라이트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학계에서는 특히 광복회가 문제 삼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볼 근거도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본인도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에요. 뉴라이트라는 말이 나왔을 때 본인은 독립유공자,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발굴해서 책 쓰고 저술 활동하고 이런 거 했어요. 사실은. 지금 오죽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이런 이런 건국절 논란하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광복회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였는지 정체를 확실히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에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무슨 헛소리를 하길래 저 회장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원웅 회장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광복회가 공식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9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 보니까 이종찬 회장도 지금 문제지만 이 광복회라는 구성단체도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한 해에 25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보험부를 통해서 국고 보조가 들어가는데 이런 단체 가만두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광복회라는 단체의 정체성이 그대로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본적으로 사퇴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정도의 광복회라면 국고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25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